방송은 썸네일을 보면은 네. 미국과 일본의 소나기에 간다. 네. 이게 상당히 섬찟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대통령 관저에 수상한 그 한옥을 바로 그 이전한 그래서 네. 증축한 그 보도를 저희가 추초를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어서 비서실을 증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연쇄적으로 주요 공간들이 계속 다 이전하고 또 중축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깜깜이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비서실을 증축한 업체가 대표는 미국인. 그 회사를 처음에 투자해서 그 시드머니가 됐던, 그러니까 성장시킨 그 기여한 자금이 이제 일본 자금이다. 네. 네. 그런 얘기를 오늘 좀. 이거 빨리 해명해야 됩니다. 오늘 해명 대통령실에서 지금 해명 안 하고 있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일단 전화를 안 받아서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운영위가 열리면 현안 질의에서 국회의원들도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고, 왜냐면 네. 그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저희랑 전화 통화를 전혀 안 해주잖아요.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의원들이 좀 나머지 질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게 지금 문제는 계속해서 깜깜이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업체도 좀 수상해 보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도 수의 계약이고 뭔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거야? 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업체명을 저희가 안 밝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업체를 2번 찾아갔었는데 내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고 만약에 답변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네, 공개를 해야겠죠. 네. 우선 이 소식이 굉장히 놀라웠죠. 한옥 마음에 들어했던 사람이 바로 김건희였다는 네. 사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나왔죠. 국회에서 이제 운영위가 열려서 네. 그 현안 질의가 있었고 네. 그때 이제 의원들이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지만 이거를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은 몰랐는데 네. 그 누가 봐도 김건희 씨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나 그 봅니다. 얘기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네. 일단 천하람 의원이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근데 천하람 의원은 사실 이제 요 한옥 증축에 대해서는 좀 쉴 드 치려는 마음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지만 중요한 지점을 확인해 줬습니다. 네, 그 부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보시죠. 네. 예, 비서관님, 올해 5월에 대통령 관저가 약 2평 정도 소규모로 증축이 됐던데요. 이게 이제 5월 29일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님 내외랑 관저에서 함께 사진 찍으신 그 한옥, 소형 한옥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께서 작년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가셔서 보시고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관저에 설치하신 그런 모델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유튜버들은 신당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지만은 사실 외국의 정상들에게 한옥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획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한옥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께서 추진한 아이디어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 등 모든 시설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그곳에는 여러 국빈들이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오시는데 우리 한옥의 우수성이라든가 한국 전통 문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5월 달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또 한국 전통 가옥의 그 우수성에 대해서 극찬을 했고요. 그래서 설치비 대비 제가 측근되는 수백 배의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두었다. 일단 네, 그 김건희. 한옥을 마음에 들어한 사람이 김건희 씨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지금 얘기하고 이거 가지고 홍보하지 그랬냐라고 하는데 이거 사안을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한옥을 알리고 싶은데 청와대에 왜 안 들어갔죠? 그러게요. 네. 청와대 자체가 한옥 건물. 그러니까 그냥 청와대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이렇게 세금 쓸 일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적해야 되는데 천하람 의원은 오히려 그거 가지고 김건희 씨가 했다고 홍보하지 그랬냐. 이 질문도 참 어처구니 없고요. 거기 답변도 참 성의 없고요. 네.
예상했던 대로 어쨌든 김건희 씨가 결국 한옥 정자를 그 관저로 네. 본인이 마음에 들어한 한옥 정자를 관저로 들어가게 한 사람 이미 다시 한번 아주 확인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 말에 비서실이 움직였다. 네. 네, 이게 확인이 된 거고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천하람 의원이 이 외에도 이제 다른 것들 이제 하면서 좀 내용을 공개해 달라라고 하는데 다 비공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이 났고 강유정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이 한옥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미등기 상태라는 거에 처음에 집중을 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저는 좀 눈여겨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유정 의원. 네, 같이 들어보시죠. 조금 전에 천하람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그 정자 보신 적 있습니까? PPT 띄워주십시오. 네, 바로 이제 UAE 대통령과 차담회를 나눴던 저 정자인데 보신 적 있으세요? 실장님? 네네. 아, 있으세요? 요즘 좀 불법 증축 논란이 한창인데 요것도 저 정자도 미등기 상태던데요? 네, 다시 한번. 저 정자도 미등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 위반인데 소유주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등기가 없으니까. 누가 왜 설치한 겁니까? 저게 아마 그 광주 비엔날레 네. 그 작품 중에 하나인데 네. 의원님 그 대통령 관저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대통령 관저가 많이 초라합니다. 아니, 제가 질문이 좀 예, 긴데 그래서 누가 왜 그 설치한 걸까요? 외빈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그 건축물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새로 이제 설치를 한 것이죠. 네, 미등기로요. 건축물과 관련된 신고나 허가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작은 네. 정자 전통 한옥은 관할구청의 건축허가 착공 신고 준공까지 모두 마친 건축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등기는 왜 안 하세요?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도 건축주한테 있는데 그러면 저 대통령 관저 건축주는 누굽니까? 건축주요? 네네. 관저 건축주요. 건축주라고 하면은 글쎄요. 총무비서관이 네. 관저 위치한 대지의 주인은 국가고요. 국가 소유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대통령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최고 책임자 정진석 비서실장 맞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등기 안 해서 불법 증축물 관리 신고 안 한 셈인데 그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현재 건축물 대장 등재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가 완료된 이후에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면 종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의 증축 시공 관련해서 또 경호처에서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류상 확인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 설치됐길래 아직까지도 등기가 안 됐다라고 등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관저 건물 신고 관리 법적 책임 다 누구한테 있다고 보면 됩니까? 교수님 위법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네. 대답이 참. 건축주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아리송하고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총무비서관이 점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저는 그때 좀 아쉬웠어요. 네.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딱 말이 끊겨서 아쉬웠는데 제가 그 이유가 예전에 그 다누림 취재할 때 생각나시죠? 네. 네. 그때 당시에 그 다누림의 그 이제 이사였던 최종원 씨가 이제 언급한 사람이 윤재순 총무비서관 그리고 김태효 안보처장 1처장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은 행안부에서 관리 주체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로 옮겨져 있고 행안부도 우리도 증축되고 있는 거를 모르고 2022년 9월 이후로는 보도 보고 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예산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행안부나 이런 관련 부처에서 기재부에서 네, 기재부에서 승인이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비서실에서 마음대로 했다는 건데요. 저는 계속해서 그때도 윤재순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냥 합리적인 의심으로 그때부터 이미 비서실이 마음대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누가 하는 겁니다. 근데 윤재순 비서관이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뭐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이제 증축에 관여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수도 있고요. 뭐 총무비서관이니까. 네. 근데 김태효 김태효는 뭐 안보실 차장이 그 증축공사나 이런 데 관여한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죠. 네, 이해가 네. 안 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면서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그 정자는 관할구청의 건축허가, 착공신고, 준공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관할구청의 건축허가나 그 착공신고는 돼 있어요. 준공은 안 나와 있어요. 네, 신고가 아직 안 돼 있고, 중요한 건 뒤에도 좀 나올 거지만 사실 이제 미등기 상태 된 거는 저희도 이제 20일 날 보도하면서 얘기를 슬쩍 했었는데 이게 크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주려면 요때 그 문제를 좀 같이 물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29일 날 29일이 착공일로 용산구청에 있는 기재가 돼 있는데 29일 날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대통령 왔을 때 그 앞에서 같이 사진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정자는 그 전에 들어가서 그 전에 그 착공하고 완공까지 다 준공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미등기 상태가 훨씬 길었다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들이 조금 이때 같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근데 뒤에서 조금 다뤄지긴 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정보가 같이 가면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확인이 된 게 아원고택으로부터 구입한 내역이 없다는 거였어요. 네. 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런데 이게 아원고택으로부터 구입한 내역이 없습니다. 네, 아원고택으로부터 정자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게 시설, 설계하고 시공 비용이 8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 비엔날레 전시했던 업체도 지금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이게 구입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자를 구입을 한 거니까 설치 비용은 시공 비용 8천만 원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저 정자 자체가 구입 비용. 우리 총무비서관이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네, 구입 비용이 해드리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됩니까? 예, 예. 의원님, 네. 그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네. 저게 소형 건축물은 맞습니다. 근데 건축물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관할구청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관할구청에서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 그건 아까 해소됐고요. 예. 저 그 정자를 구매한 비용이 얼마고 누구로부터 얼마에 구매했는지 제가 물어봐서 그 대답을 하러 나오신 겁니다. 그 부분은 네. 어떤 구매라기보다는 설치 이전 일체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저게 자체가 정자 가격은 얼마인지 지금 그 설계, 세부 내역을 설계와 다시 말씀을 시공이 좀 드리면 8천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 세부 내역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아원 고택에서 얼마에 주고 샀는지를 밝히시면 됩니다. 사실 비엔날레 저 전시가 끝나면 사실은 저게 굉장히 좀 덩치가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야외에 나올 수도 없고 사실은 처치곤란이에요. 아, 그래서- 처치곤란입니까? 저 작품입니다. 그리고 BTS가 굉장히 아주 아름답다고 해서 작품을 어디다가 전시를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상당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가격을 밝히면 이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싼 값이든 비싼 값이든 정당하게 구매를 했으면 되는데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니요. 저희도 정당하게 네. 금액 그 지출했고요. 내역을 밝혀주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었던 시공 비용은 8천만 원이고, 네. 근데 정자는 따로 얼마의 가격인지를 끝내 얘기를 하지 않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냥 그리고 정자는 어차피 뭐 그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은 약간 좀 처치 곤란한 계륵 같은 존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실제로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싼 값에 이 정자를 들여다 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김건희 씨가 쇼핑한 거냐 선물이냐 이제 둘 중 하나 이거를 이제 그렇죠. 밝혀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이
시공비랑 설계비에서 8천만 원이라고 한 것도요. 원탑 대표의 발언만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 이게 이제 발언이 나오길래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오마이에서 우리가 못 본 뭔가 서류를 봤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그쪽에서도 아마 그 인터뷰만 봤던 것 같은데 처음엔 제가 8월 19일에 찾아갔을 때 시공 비용이 8천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같은 날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물어봤을 때 6천에서 7천이라고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후에 아마 오마이뉴스가 인터뷰를 시도했을 텐데 이제 설계비 500에 시공비 7,500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미 보도가 나간 이후에 만약에 오마이랑 인터뷰를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고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액은 전혀 확인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금액은 전혀 확인된 건 없는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 원탑의 그 대표가 어쨌든 이 정자를 이제 설치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들을 이제 8천만 원으로 네.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8천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엔 정자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보여요. 설계 비용이라든지 시공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대답에서는 다 포함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 다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굳이 정자 비용이 한옥 정자가 얼마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끝내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한옥 정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그냥 선물로 보내줬던 걸로 보여요. 이거 대통령 여사님께서 마음에 들어한다고 처치곤란. 하니까 네. 예, 그 처치곤란한 이라고 하는 명분을 붙여서 그 정자는 거의 공짜로 보내줬고, 근데 정자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밑에 있는 이제 뭐 기초공사도 해야 되고요. 위에 기와도 올려야 되고, 이런 시공을 담당하는데 들어간 비용, 그리고 시공을 위해서 기초 설계도 해야 되겠죠. 그 비용만이 한 8천만 원이고, 실제로 정자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네. 정당하게 지불을 했다면 총무비서관이 그걸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그래서 이 정자가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육안으로 보더라도 명품백 디올보다는 훨씬 비싸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명품백 디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는 그러면은 원탑에서 이걸 모방해서 그냥 다 만들어줬을까 이런 의심도 좀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날 이제 운영위 질의에서 한옥은 그대로 가져온 걸로, 네, 그 전시됐던 걸 그대로 그 가져온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조립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해체해서 맞습니다. 가져와서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조립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한 작가가 얘기해줬던 게 맞았던 거죠. 그게 그대로 간다고 나는 들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맞았던 거죠. 작가는 뭐 이게 구매한 내역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잘 모른다고 했는데 네. 지금 구매 내역 같은 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일단 반드시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네, 한옥은 그대로 간 거라고 그걸 보여주는 그 발언도 한번 보고 올까요? 네.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어쨌든 아까 옮겨와서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해체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싣고 와서요. 걸렸나요?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8월 26일자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자면 시공업체가 말하기를 보안 공사가 한두 달 걸렸다라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광주 비엔날레 PPT 넘겨주십시오. 광주 비엔날레 당시에는 지붕이 없어요. 기와가 없는데 여기 기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됩니까? 자,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축 착공 사용 승인 허가 현황이 나옵니다. 요건데요. 증축 신고가 5월 27일 목재 건물 크기로 보면 바로 그 정자인데 2달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착공이 5월 29일이거든요. 자, 하루 이틀이라는 윤재순 비서관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5월 31일이나 2일은 되어야 완성이 될 수 있는 조립품 정자네요. 자, 의원님, 아니요, 저 아직 질문하지 언제부터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의 공사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사진 보겠습니다. 예. 자, 2024년 5월 29일 대통령 관저에서 완성이 된 정자 앞에서 UAE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날이 착공했다고 5월 29일 날
여기다가 지금 사용 승인 허가 현황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그러면 대통령실이 용산구청에 신고 허위로 한 겁니까? 필요한 저는 법적인 도저히 절차는 납득이 안 다 가요. 거쳤습니다. 29일 날 착공했다고 여기 신고가 돼 있잖아요. 제가 좀 우기는 게 아니라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착공이 5월 29일입니다. 네. 우리 보도했던 내용이 이제 그대로 네네네. 박민철 저희 의원이 보도가 질문을 이제 인용이 된 건데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진짜로 광주 비엔날레 10월 10일 날 보고 이제 29일 날 대통령 관저 앞에 사진 찍었는데 네 보니까 착공 날짜에 네,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요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 한옥은 적어도 저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러면은 비엔날레가 끝나고 나서 네. 11월 한 17일 날 끝났거든요. 그럼 올해까지 그 동안에 한옥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선물로 둬서 미리 가 있고 그 다음에 증축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죠. 전시회가 끝나자마자 이거 여사님이 마음에 들어 하니까 이걸 대통령실에 보내고 그 대통령실에 이제 보내고 있던 것을 아마도 저 5월 29일 날이 착공 신고로만 돼 있는데 지금 준공 신고가 지금 안 돼 있는 안 돼 있어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가 저 그 한옥 정자를 뭔가 그 추가로 더 손을 보려고 하는 뭔가 계획이 있는 걸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저 정자가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위에 대통령에게 보여줄 때는 그냥 단순한 정자인데 그 이후에 김건희 씨가 저 한옥 정자를 무슨 용도로 쓸지 일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슨 칠성각이나 네. 뭐 이런 걸로 어쨌든 예, 여러 가지 지금 뭐 억측이 나올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깜깜이로 진행하면서 뭐 그냥 공개하면 될 것도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역대 정부 중에서 이렇게 공개한 정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은 역대 정부처럼 이 청와대 안 들어간 대통령 없었습니다. 네, 왜 이게 예, 나와가지고 국민 혈세를 막 쓰고 중축을 깜깜이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은 네. 그냥 청와대 들어가면은 이런 다 기와 건물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다시 봐도 이게 이 가격이 8천만 원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그죠? 그렇죠. 이 자체만 자재값만 해도 8천만 원 넘을 것 또 같은데요. 요즘에 건설 네. 자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재값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야,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올린 기와하고 밑에 저기 기단 네. 예, 이쪽을 하고 저 설계 이게 들어가는 비용만 8천만 원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한옥 선물은 한옥 정자는 선물로 보입니다. 누가 선물로 보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갈수록 이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 이게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의심받지 않게 공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제2의 명품백 디올 훨씬 더 규모가 큰 제2의 명품백 디올 사건이 지금 네.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방송 끝까지 모니터 하시고 네. 해명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건 또 어떻게 검찰 또 국민권익위에서 감싸줄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김건희 씨가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갖고 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네, 공교롭게도 이 원탑 종합 건설이 법무부가 발주한 그 이제 서울 출입구 외국인청 시공사로 선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죠. 거기 설계 업체가 이제 히림인 건데 요거 관련해서도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강유정 의원이 좀 질의를 잘못하긴 했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답이 가관입니다. 아, 네, 들어보시죠. 그러죠. 자, 마지막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설계는 히림, 시공은 원탑 맞습니까? 말씀 못 드립니다. 그 유명한 히림인데 설계를 히림이 했다고 합니다. 맞는지 아닌지를 제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자료 또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과정에서 설계사, 시공사를 밝힐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별정직 고위 공무원 윤재순 총무비서관께서 밝힐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용산구청 홈페이지 건축 착공 사용 승인 허가 현황입니다.
빨간색으로 원탑 종합 건설이라고. 이거 아무나 볼 수 있는데 윤재순 별정직 고위공무원 총무비서관이 거짓말을 하거나 무능하거나 혹시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의심됩니다. 네, 대통령 이게 왜 비밀이죠? 여기 딱 써 있는데요. 원탑 종합 건설이라고. 국가 보안 제가 시설로 하나만 더 분류되어 하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국가 제가 보안 어디를 시설의 시공에 뒤지고 참여한 업체를 해킹한 게 밝히게 아니라요. 되면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시공사 원탑 종합 건설이 어떤 곳인지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해 법무부 공사 하나 따냈는데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신축 공사입니다. 근데 이 공사 설계자가 공교롭게도 희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왔으면 얼마에 사온 건지 설계 시공사가 어디인지 공개 못하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저한테라도 비공개 저한테만이라도 공개해 주십시오. 제가 만약 억울한 부분 있으면 두 발 벗고 제가 오히려 해명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외국인청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대통령 관저에 한옥 건물을 시공했다. 이 사실은 이제 저희 뉴탐사 보도로 처음 알려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원탑 종합건설 이것도 좀 비밀이라고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을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정자 설계 업체가 희림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 사실 펄쩍 뛰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 음. 누구나 사실은 거기 이제 용산구청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거기 건축은 디딤 그리고 이제 시공은 원탑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네. 이것도 왜 못 밝히냐. 네. 네. 그래서 뭐든지 다 지금 비밀이다. 네, 밝힐 수 없는 이유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원탑이 무슨 상도 받았네요. 방금 네, 보니까 화면에 건설의 날 나오는데.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에도 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상당히 촉망받는. 근데 시기도 참 공교롭게도 이제 5월 29일이 어쨌든 좀 허위 신고긴 한 것 같지만 5월 29일이 네. 증축일로 신고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게 한 달 뒤에 상을 받는 이런 또 경교로운 또 네. 상을 또 받았군요. 오늘 보도에 나오는 그 오늘 이제 그 또 새롭게 다뤄질 그 시공 업체도 그렇게 상을 또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업체가 또 나오는군요. 네. 자, 그리고 저 김건희 씨한테도 질문을 했죠? 네, 이거 사실 제가 그날 이제 8월 22일 보도하기 전에 보냈던 질인데요. 네. 이때 제가 사실 뭐 뇌물이라고까지는 물어보지 않고 이거 왜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증축하고 월권 행사하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답변 안 할까봐 토끼 이모티콘도 보냈는데 네, 답은 없습니다. 안 읽을까봐 제가 자꾸 이런 걸 보내게 되네요. 요를 넣으니까 네. 이게 읽음 표시가 되네요. 왜냐면은 이제 권지현 기자들이 이러면 안 읽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네. 보이면.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이모티콘을 귀엽게 넣어드리는데. 이거 보면 또 안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네. 보게 되나.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김건희 씨가 읽었네요. 네, 읽었습니다. 읽은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죠. 네. 네. 저는 전반적으로 다 아까 그 답변을 들으면서 총무비서관이 했던 얘기 중에 사실은 뭔가 진실의 일단을 얘기했던 게 그 전시실에서 공가했던 했던 그 정작 그거 뭐 처치곤란이고 처치곤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막 어딘가에는 그걸 또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사님이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걸 어디 이제 전시가 끝나고 났는데 어디 처치 곤란한 걸 우리 대통령실에서 그 고민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정자를 대통령실로 가져오게 했다. 그러면 굳이 그 정자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냐. 다만 그 정자를 대통령실에 이렇게 설치하는데 기와를 얹고 밑에 이제 기단 공사를 하고 이것만 이제 원탑에 맡겼을 가능성이 저는 아무래도 그게 제일 높아 보이고 이러면 사실 정자 한옥 정자 자체는 선물이 되는 거죠. 선물이죠. 선물인 지금 볼 거죠. 때는 선물로 보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거는. 네. 대답하는 그
이게 좀 명확하지 못하잖아요. 그 간단한 문제인데도 대답을 못하고 또 뻔히 공개된 사실도 비밀이라고 말을 못하는. 이건 조금 더 물고 늘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예.